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1월 18일 토요일 오전입니다. 토요일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에 정말 우리나라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는 것 같습니다. 정말 나라가 이대로 이게 가다가는 큰일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럴수록 우리들이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은 잘했다, 시적절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의 전문가입니다. 검찰총장을 했던 분 아닙니까? 그분이 이것저것 몰라서 하는 일반 그 정치인들 같이 정치로 밥을 먹고 살던 사람들 같은 그런 형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공수처에서 자기들 권한도 아닌데 거기서 구속을 해서 체포를 해서 지금 서울 교도소에 그 서울 구치소에 단독방에 지금 계십니다. 근데 공수처에서 이제 구속영장을 이제 신청했다는 거예요. 어제요. 근데 구속영장이 관할이 중앙지법인데 서부지법에다 지난번에 그 체포영장 받은데 거기다 신청을 했답니다. 그래서 거기다 신청을 해서 이제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 방송은 거기에 대한 말씀하고 그 다음에 대학 교수들, 법정대학의 그 교수들이 지금 현재 이 내란은 문제가 있다. 내란 없는 내란이었다. 뭐 그런 거로 말씀을 한 장면을, 그런 말씀들을 좀 보여드리고요. 어젯밤에 심야에 야당 단독으로 내란 특검법 이번에 2차로 또다시 본회의에서 의결을 했어요. 지금 나라는요, 지금 겨울은 되고 말이죠. 지금 경제는 안 좋아서 지금 서민들이 살기 어렵고 그러는데 말이죠. 나라에는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그저 오직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려서 그저 이재명이 대통령도 안 치고 싶다. 이것뿐만 믿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 이젠 우리 국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법원이, 사법부가 제대로 판단을 안 하고 판결을 안 하고 그저 어디에 그냥 그렇게 가담되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법기관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나라 누가 지킵니까? 국민들이 지켜야죠. 국민들이 지켜온 나라 아닙니까? 참 속이 터지고 속이 터집니다. 이건 나라가 아닙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을 계엄했다, 내란법이다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다 그걸 갖다가 심판을 요구했으면 심판이 끝난 다음에 조사해도 되지 않아요. 그건 끝나지도 않은데 공수처가 나서고 말이에요. 검찰 안 오고 경찰 안 오니까 공수처가 나서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체포해서 그 세계에다 한국을 망신시키게 만들어 놓고 말이지. 지금은 또 이제 구속영장을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자,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이화여대 형법학 정교수로 있는 분이에요. 예, 법대 대학원 원장도 역임한 분인데요. 정현미 교수가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시기로 하겠습니다. 근거도 없이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것인지, 엄연한 법치국가에서 이성을 상실한 인민재판국을 부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권리 독재를 넘어서 국가 체제의 붕괴를 꿈꾸는 자들의 폐악질입니다. 명백히 불법 무효인 영장에 의한 불법한 체포 가지고 대통령을 체포하려다가
그것이 극본대로 되지 않자 또 요 며칠 사이에 대통령 경호를 하지 못하게 관련 법안을 여기로 지금 또 발의해 놨습니다. 저들의 죄악이 극에 달하였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거대 야당 입법 독선과 독재에 국민들이 알아차리고 급속도로 깨어나 이번 계엄선포는 매우 적표를 바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사실 모두 법률 전문가가 되어가는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특별한 것은 아닐 수 있고 그리고 저들의 억지 주장을 가지고 12.3 계엄선포를 내란인지 검토하는 것조차 불필요할 수 있다는 점이 있지만 저들의 폐악이 계속되는 한 저희도 끝까지 외치고 반박하고 오히려 선제적으로 탄핵 유효를 관철시켜야 할 것입니다. 저는 내란 없는 내란 사기 탄핵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토론문을 부분적으로 발췌해서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현재까지 민주당, 야당들이 발의한 탄핵 소추안은 29건에 이릅니다. 32개월 동안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전 세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연쇄 탄핵질을 벌이고 있는 셈입니다. 제가 다루고 있는 제 전공 범죄학에서는 살인이나 방화 같은 강력범죄를 연쇄적으로 범하는 독특한 성향을 가진 자들을 연쇄범이라고 합니다. 연쇄살인, 연쇄방화 이런 거대 야당 대표를 연쇄탄핵범, 연쇄탄핵병자 이렇게라도 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쇄범은 자신의 이익 혹은 만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자신의 범죄로 인한 피해는 안중에도 없고 무자비하며 잔혹합니다. 냉정합니다. 연쇄탄핵으로 인한 정부 기능의 마비나 국민 피해는 안중에 없고 자신의 유익에 급급함으로 시중에서 말하는 연쇄탄핵병이라는 증상에 공감이 됩니다. 계엄선포가 내란이라는 것을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의 주된 근거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연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여기 지금 현재 정영구미 교수가 말씀하시는 거는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게 그게 내란이냐 이게요. 그게 내란이냐 이거예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은 대통령이 계엄권을 가지고 있는 법 테두리 안에서 한 것이다. 그건 내란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얘기하는 것은 내란 없는 내란이라는 거예요. 내란이 없어. 내란이는 폭동이라든지 뭐든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내란 없는 내란. 정현미 교수 얘기는 계엄 선포가 내란인가? 내란 없는 내란. 사기 탄핵.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골자입니다. 이 양반은 정현미 교수는 이화여대 형법학 교수로 계시면서 전에 법대 대학원 원장을 역임하신 분입니다. 이 법에 대해서는 아주 한국의 권위자시죠. 이 교수들이 법대 교수들이 모여서 이렇게 어제 말씀들 한 거를 거기에 대해서 풀어나간 그런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겁니다. 여하튼지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지금 나서서 이번에는 이 정부의 불법 탄핵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지금 현재 전적으로 났습니다. 전국의 교수들이 지금 현재 막 그냥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여하튼지 이것이 빠른 시일 내에 정비가 돼서 나라가 안정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지금 현재 서부지법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수처에서 지금 현재 체포영장 가지고 긴급 체포를 해서 서울 지금 현재 구치소에 지금 계세요.
저 독방에 계신 거죠. 이제 거기 계시고요 지금. 그런데 어제 이제 그 공수처에서 서부지법에다 구속영장을 신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긴급 체포는 그 법적 시간이 48시간 아니에요. 이제 그 시간이 넘으면 이제 다시 수사를 하기 위해서 체포 영장을 이제 아니 저 구속 영장을 칩니다. 그 영장이 나오면 그때 이제 다시 조사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 구속 영장을 친 데가 서부지법입니다. 관할이 중앙지법인데 중앙지법을 안 해서 지난번 같이 그 긴급 체포 영장을 보냈던 서부지법 우리 법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그곳 거기다가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담당 판사가 알려졌는데요. 담당 판사가 알려졌는데 이 판사는 지금 현재 차 판사라고요. 인천 출신입니다. 인천 태성. 인천 출신이에요. 그래서 인인을 여고를 나오고 그다음에 이화대 여대 경제학과를 나오는데요. 사법고시에 패스가 돼가지고 지금 현재 판사를 부장 판사도 계셨고 그랬는데요. 이 차 판사가 이번에 담당 판사입니다. 영장을 치는 건 담당 판사입니다. 아마 오늘 중으로 영장에 그게 구속 영장이 나올 것인지 거기서 기각이 될 것인지 하는 문제가 결정되리라고 봅니다. 이것 때문에 어저께 서부지법 그 앞에 어저께 오후부터 젊은 학생들, 대학생들이 그 주최자가 없이 그냥 자발적으로 모여 들어가지고 그냥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예요. 젊은이들이. 여러분들 그동안에 지금 현재 한번 태극기 집회 정광훈 목사라든가 뭐 신혜식이라든가 무슨 홍철기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이렇게 주관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서부지법 앞에는 영장을 글로 영장 친 거를 알고 그냥 자발적 젊은이들 학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냥 모여들었는데 거기 주체가 없으니까 불법 집회다. 그래서 경찰들이 와서 그냥 거기서 경찰들하고 몸싸움도 하고 뭐고 막 일어난 것 같아요. 근데 그 경찰들이 그 진압봉, 그 긴 그 막대기 있잖아요. 그 3단봉으로 되어 있는 거. 그 진압봉을 들고 전부 섰어요. 그 진압봉은 그 시위자들이 어떤 그 어떤 무기를 이런 걸 들었을 때 진압봉을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 경찰들은 그저 치안 안전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데 거기 그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다 모여서 주최자가 없어요. 주최자가. 그러다 보니까 그 학생이 모였는데 근데 거기다가 경찰들이 진압봉을 몰고 왔어요. 협박을 하는 거예요. 젊은이들한테. 이거는 경찰들이 잘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현재. 어제 보도에 보니까 말이죠. 경찰들이 말이야 어떤 여자를 갖다가 그냥 집어 던져갖다 던지는 것도 그냥 장면이 나오고 말이지. 예? 어떤 유튜브가 이 삼각대를 세우는데 지나가다가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경찰들이 지나가면서 발로 다 그걸 차버리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SNS에 난리가 났어요. 이 경찰들이 한국 경찰이나 중국 경찰이냐 공안 경찰이냐 말이야 난리가 났었어요 아주요. 이게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게 나라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경찰도 이래서 되겠습니까? 어느 나라 경찰입니까? 여기 우선 그 서울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젊은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입니다. 이게 주최자가 없어요. 주최자가.
자, 젊은이들 젊은이. 여기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 보셨지만 지금 밤에도 지금 있습니다. 이 젊은이들이요. 이번에는 참 고맙고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를 지켜나갈 젊은이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은 거짓이다. 탄핵은 사기다. 탄핵은 무효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말이죠. 참 눈물이 핑 돕니다. 이 나라가 그래도 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도 희망이 있구나. 꿈이 있구나. 이러는 걸 느끼더라고요.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가슴이 찡합니다. 참 우리 젊은이들 참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분들이 주체 없이 자발적으로 여기저기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 경찰들이 젊은이들이 아무 무기도 가지 않았는데 그러는데 거기에 진압봉을 들고 그냥 쫙 서서 말이죠. 그냥 그래가지고 말이야 막 밀치고 뭐고 몸싸고 말이죠. 어느 나라 경찰입니까? 이게 경찰이 맞습니까? 이게 경찰이 맞습니까? 저는요 여기에 대해서는 강력히 항의합니다. 강력히 항의합니다. 하루빨리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직무에 복귀해서 이 나라 좀 제대로 좀 확실히 지켜야 됩니다. 경찰은 경찰 그리고 이 공수처 같은 데 말이죠. 이렇게 어거지로 억지로 이렇게 하는 데만 이런 데를 말이죠. 완전히 어떤 조치가 들어가야 됩니다. 뭐 김태우 전에 강서구청장 나왔던 김태우 전 그 구청장 했었죠. 거기서 김태우 구청장이 CIA에다가 미국 CIA에다가 국제 고발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공수처장 오고 뭐 거기 이 수사본부장 오고 이렇게 거기다 고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고발이 되거든요. 그 외국에서. 여하튼지 어제 밤새면은 이 젊은이들 이 청년들이 서부지법 앞에서 영장 공수처에서 영장 신청을 갖다 구속 영장 신청을 갖다가 그걸 반대하고 그걸 한다고 이렇게 모여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주체자가 없다 해서 불법 집회된 거예요. 아니 개인적으로 다 모였는데 무슨 주체가 필요해요? 거기가 주체 필요해요. 아니 1인 집회 시위하는 거 그거 신고합니까? 1인 시위. 아니 다 1인 시위예요. 누가 오라 뭐란 것도 없이 이거 뭐 서부지법으로 영장실질 갔댄다. 이건 나라 이거 되겠냐? 그래가지고 모여드는 사람이 여기저기서 모여드는 사람이에요. 주체가 없어. 근데 그걸 불법 집회를 해가지고 경찰들이 진압봉 갖다가 놓고 협박하고 공갈치는 겁니까? 아니 민노총이 쇠파이프 들고 올 때는 진압봉 있는 거 당하지. 그때 민노총에서 진압봉일 때는 경찰도 짤짤 매더만 얻어 터지고 말이지. 근데 젊은 학생들이 아무 무기도 없어. 그저 이 팻말 자기들 쓴 거 이런 것들 가지고 나와서 오고 그저 태극기 든 사람들 몇 명 있고 이러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 진압봉 넣고 쫙 울타리 쌓아가지고 공갈 협박이야 뭐야 이게. 이거는 그대로 넘길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이 법치가 완전히 지금 현재 무너져가는 것 같습니다. 이거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게. 다음번으로는 이 여당 단독으로 야당 단독으로 내란 특검법을 이번에 두 번째죠. 지난번에 그걸 갖다가 통과된 걸 갖다가 그걸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거부권을 사용했잖아요. 거부권 사용했더니 이번에 또 온 거예요. 어저께 밤에 11시 20분쯤 밤 11시 20쯤 뭐
북한에 횃불 집회합니까? 아니 북한에 무슨 뭐 하는 거 시기에 뭐예요? 11시 20분에 한밤중에 내란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그걸 통과시켰다. 참 정말 이 나라 큰일 났어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건 이제는 제대로 하는 수사관들도 못 믿겠고 이 사법부도 제대로 못 믿겠고 지금 정치권도 못 믿겠고 이제는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이 나서는 데는 막을 수가 없어요. 헌법에 나왔지 않습니까?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이고 주권 가진 주권자예요. 국민이. 뭐 그 이후에 무슨 각 행정부가 어떻고 법이 뭐가 어떻고 무슨 수사기관이 어떻고 못하는 거지. 우선 제일 먼저 그겁니다. 그래서 국민의 주권이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 주권도 나오고 그러는데 경찰들이 젊은 학생들이 아무 무기도 없고 몽둥이 하나 들은 것도 없고 뭐 해철이 하나 들은 것도 없는데 진압범 가지고 둘러싸 가지고 거기다가 뭐 그냥 엄벌 주는 거예요. 뭐 예? 그거는 경찰의 의미를 지나친 겁니다. 경찰 여러분들 반성하세요. 반성하면 다음에는 더 큰 저항이 부딪힐 겁니다. 야당 단독 내란 특검법, 야당 단독 내란 특검법 통과, 결국 최대항만 바라보는 정치권. 최상목 지금 현재 경제 부총리가 지금 대통령 총리 권한대고 아직 맡고 있잖아요. 최대항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인용할 거냐, 아니면 거부권 사용할 거냐, 그런 얘기죠.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과 내란 혐의 수사를 위한 두 번째 특별검사 임명 법안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런 야당, 이런 국회, 이런 배치들 우리나라에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필요합니까? 정말 저는 손주를 지금 키우는 입장에서 이런 걸 보면서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우리 손주 시대에는 정말 평화롭고 선진국 속에서 지금 부강한 나라 속에서 정말 떳떳이 세계를 겨누리면서 어깨를 겨누리면서 잘 사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세대가 아닙니까? 우리 세대가 이제 앞으로 얼마나 이 나라에서 살겠습니까? 결국은 손주 시대가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에겐 정말 평화로운 나라가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에서는 계속 쌈 붙이고 이간질하고 뭐하고 핵맨 들고 미사일 쏘고 그냥 물가하지 않습니까? 저 러시아에 파병해가지고 우크라이나하고 남의 나라 전쟁하는데 나가가지고 있고 말이야. 거기서 전쟁하는 거 뭐 교육받고 훈련받고 뭐 그런 거 겸해서 한다면요. 이게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지금 정치권에 하는 일이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겁니까? 국민은 참으로 걱정됩니다. 국회는 17일 밤 11시 20분쯤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외환 행위 특검법, 윤석열 정부의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계속
274명 투표에 찬성 188표, 반대 86표로 통과시켰다. 밤 11시 20분에 어제요. 어떻게 해서 이게 내란입니까? 내란 없는 내란이라고 아까 제가 방송에 듣는 이화여대 정 교수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게 내란이라서 뭐가 일어났어요? 뭐가 있었어요? 내란을 하려면요, 대통령이 뭘 다시 바라는 자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연임을 한다든가 뭐냐. 아니, 대통령이 왜 내란을 합니까? 그건 내란이 형성이 안 돼요. 대통령 고유 권한에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비상조치, 비상대권을 발생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국회에서 그걸 갖다가 해제하고 보니까 해제했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내란입니까? 무슨 외환이에요? 저 북한에서 쳐들어오게 쳐내려오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 뭐 북한에다 뭐 방송을 했다. 뭐 이런 거가 외환이라면요. 이 고얀 사람들 그래가지고 배지가 부끄럽지 않냐? 그저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엉터리 끌어다 놓고 말이지. 무슨 이게 외환이에요, 외환이. 외환은요, USB 준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이 외환을 하는 겁니다. 아휴, 정말 이 정치 배지들 보면요, 이런 배지들 또 뽑아서 뭘 건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지 저는 이번에 오늘 방송 오면서는요, 어젯밤부터 이 시간도 지금 현재 서부 지부 앞에서 그 젊은 학생들이 그 탄핵 반대, 구속 반대 이거 요구는 자발적으로 모이는 그 많은 학생들에게 정말 심심한 감사와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감사하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나라는 앞으로 미래가 창창하구나. 미래를 그렇게 염려를 안 해도 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젊은이들 정말 나라를 걱정하면서 옳은 판단, 옳은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나라는 여러분들이 맡아서 운영하고 여러분들이 이끌어 나갈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잘 되게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먼저 신경 써야 됩니다. 먼저 나서야 됩니다. 잘하는 겁니다. 아주 잘하는 겁니다.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을 맞으셨는데요. 오늘 내일 여러분들 집에서 쉬시는 분들 편안히 쉬시면서 이 나라에도 걱정은 조금씩 하셔야죠. 이 나라 이들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무대뽀 이 탄핵을 하는 사람들, 아니 대통령에 가서 무슨 조사할 거니 뭐가 있다고 말이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하고 있는데 말이야. 끝난 다음에 또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세계 한국을 실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 나라 수사기관이라고 제대로 본인들이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본인들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어느 크드란 그 검은 힘의 작용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앞으로 다 따져봐야 됩니다. 여하튼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말도 편안하고 즐거운 주말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간 되시면 여러분들 탄핵 반대에 가서 이 나라 앞으로에 대해서는 걱정이 하는 마음에서 옳은 그 나라가 되도록, 옳은 정치가 되도록 여러분들의 목소리도 크게 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기회는 언제든지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런 시기에 여러분들이 옳은 판단을 해야 됩니다. 나라 망치는 일은 안 됩니다. 여하튼지 나라 망치는 일은 안 됩니다. 나라가 제대로 돼야 됩니다. 권중왕TV의 권중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